이번엔 나라 살림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당장 해야 할 일 만나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후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예. 지금 한다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경이 지금 진행돼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오늘 밤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정해지겠죠. 근데 저는 이 대통령이 된 분에게 그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축하보다는 응원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거든요. 아, 위로의 말이요. 예. 예, 이건 뭐 지금 경제 사정이 굉장히 녹록치 않아요. 뭐 경제 성장률도 아주 안 좋고, 근데 거기에 그 재정 상황도 안 좋잖아요. 재정 여력이 굉장히 없어서 이게 경제 상황만 보면 추경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재정 상황만 보면은 추경을 할 수 있는 좀 여력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추경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효율적으로 한다라면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이 돈을 넣어야지 이게 경제 내수 경제가 특히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추경은 이미 하긴 했잖아요. 예. 그런데 1차 추경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2차 추경에서 채워줘야 되는데요. 그 1차 추경에서 가장 가장 크게 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 뭐 전기요금 같은 거를 내줄 수 있는 거를 준 거거든요. 예. 근데 소상공인이 50만 원 받아서 뭐 전기요금을 냈다. 이게 뭐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요금 내면 끝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뭐 GPU 구매 사업들, 그리고 융자 사업, 뭐 이런 것들은 좀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부족해요. 그렇다 보면은 이번 2차 추경에는 좀 내수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어떤 뭐 이 소비 촉진 이런 지원이 이 보편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선별 지원할 수도 있지만, 보편 지원을 하기에는 좀 너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선별 지원을 하자고 한다면은 선별 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올해 소득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올해 이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 건강보험 이런 자료가 있지만 이 작년에 소득이 안 좋은 사람에게 올해 지원하는 방법은 있지만 올해 소득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소득이 안 좋은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일단 그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 내년에 그 세금으로 선별적으로 환수를 하자라는 그런 방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재정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때도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얼마나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24년, 작년 말 세수 규모가 337조 원이거든요. 얼마요? 얼마? 337조 원. 337조 원. 예. 예, 국세 수입이. 그런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2년도 국세 수입이 396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 396조 원이 337조로 한 15% 세수가 줄어들었죠. 예. 근데 15% 세수가 준 것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사실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IMF 때 세수 줄어든 규모가 한 마이너스 3%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가 마이너스 15% 줄어들었으니까 예. 이 세수 감소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절대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추가 감세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건 추가 감세 문제가 아니라 좀 증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지적이 좀 나오는데 대부분의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지금 오히려 감세를 하거나 뭐 구조조정을 하겠다 뭐 요 정도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감세를 공약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감세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규모보다 훨씬 더한 큰 규모의 감세가 공약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뭐 세율 인하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를 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오히려 이렇게 증세가 아니라 좀 비과세 감면을 늘리는 그런 공약이 있고요. 권영구 후보만이 이게 증세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증세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예. 어려우면은 앞으로도 이 윤석열 정부가 감세한 게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면은 세수는 지속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경제가 너무너무 활성화가 돼가지고 세금이 막 거치는 게 아니라면은 계속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최소한 비과세 감면은 이거는 좀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필수 사항이거든요. 예. 세율을 올리는 적극적인 증세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이 세수를 확충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세금은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세수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 내수 활성화, 이 뭐 수출 등을 좋게 만드는 것이 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데요. 예. 그런데 이 내수를 활성화되려면은 좀 정부가 재정 역할을 해야 되고 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 어떤 그 세수를 더 늘려서 그래서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도 오히려 이런 추경을 통해서 재정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축이 이제 내수 활성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투입이 단기적으로는 적자 재정을 하더라도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제 전국에 깔아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했는데 지금 각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이제 인공지능 AI 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겠다. 라는 것들이 이제 공약으로 있습니다. 뭐 100조 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디서 그러면 이거를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상 뭐 100조 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정부 재정으로 100조 원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민간 투자 규모까지 합쳐서 100조 원을 하겠다라는 거여서 이것은 그냥 민간 투자를 좀 바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민간 투자를 하라라고 해도 민간이 이것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민간 투자를 포함해서 정부 투자를 합쳐서 100조 원을 마련할지는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이 부가가치를 놀릴 수 있는 첨단 기술에 투자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은 당연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가 이 녹색 투자를 저는 강조를 하는데요. 물론 녹색 투자를 강조하는 일은 뭐 이 저탄소,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뭐 저는 뭐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경제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되는 투자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R&D다 뭐 복지다 교육에다가 투자했을 때 이것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확실한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1조를 들이면은 1조 이상의 에너지가 절약이 돼요. 이것은 뭐 투자하면은 남는 장사인데 문제는 1조를 투자하는 시점은 이 다음 정부고 1조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회수하는 시점은 다음 정부와 차기 정부에 이어서 이 에너지 절약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이걸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에너지 절약 시설 같은 녹색 기술 투자는 이거는 남는 장사다. 그런데 이 차기 정부가 만약에 딱 차기 정부에서만 효과가 나오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이런 녹색 에너지 투자를 좀 덜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이제 5년 단임제에서 일반적으로 내 임기 내에 성과가 나야 된다라는 걸로 조금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에 좀 인색했던 과거의 사례들이 꽤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히 뭐 의료 개혁한다면서 2,000명으로 의대생을 늘려야 된다라고 했다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뭐 직접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릴게 녹색 투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나라의 뭐 재생에너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전 세계 평균이 한 30%좀 넘는데 우리나라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국가가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무역 보호 장벽으로 지금 탄소세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22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규모가 한 1.7조 원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 규모가 한 7천억 원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는 뭐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기후 에너지를 부정하는 정부는 아니에요. 예. 기후 위기는 분명히 실존하고 어떤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런데 이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 금액은 이 증가율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절대 금액도 굉장히 많이 크게 감소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차기 정부는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투자한 규모만큼의 신재생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정도의 이 투자의 규모를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사실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나올 구멍은 없고 맞습니다. 참 차기 정부의 새 정부의 딜레마인 것 같은데 지난 정부의 어떤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 정부한테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단기적인 대책,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인 대책은 일단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재정 투자를 확대되는 것은 확실해요. 문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면은 좀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좀 덜해질 수 있다라고 재정 건전성이 유배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당장 재정 건전성은 좀 건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지만 이게 어떤 마중물을 통해서 좀 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면은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아까 강조한 대로 이 어떤 첨단 기술 그리고 이 녹색 투자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추가 감세는 하면 안 된다. 비과세 감면을 아주 철저히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강조하시네요. 추가 감세는 절대 안 된다. 예, 할 수가 없죠, 도저히. 예, 차기 정부가 새겨드려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